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갔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나갔던 내용 뭐죠? 구조체였었죠? 구조체는 뭐라고 했었죠? 구조체. 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변수만 알아가지고 캐릭터형 네임을 만들고 배열을 만들어서 이름은 한 20자까지만 저장이 가능하게 해주겠어. 아니면은 나는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뭐 id라는 변수를 만들겠어.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변수는 너무 많아지고 관리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묶겠다라는 건 거죠. 어떻게 묶겠다? 하나로 묶어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묶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구조체는 메인 함수 밖에서 struc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 뒤에 구조체 명을 달아줬었고 구조체 명은 항상 뭘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뭐 student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상자 안에 student라는 상자 안에 이 세 가지 정보를 넣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구조체를 통해서 정보를 묶었다라고 하면은 실제 하나의 사람, 하나의 자동차, 뭐 하나의 책, 실제 그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시를 식빵 이런 걸로 막 했죠. 식빵 틀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이용을 해서 옥수수 식빵, 우유 식빵, 뭐 현미 식빵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 만드는 건 메인 함수 안에서 이루어지며 자, 얘가 하나의 자료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 그 뒤에 실제 사람의 변수명을, 구조체 이름을 이제 달아줬었죠. 그래서 뭐 S1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친구한테 걔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 안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했죠? 우선 제가 데이터를 넣어줄게요. 초기화 시켜서. 나는 S1의 네임을 출력하고 싶어. 이러면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S1이 갖고 있는 안에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어떻게 했었죠? 멤버 변수 찾아갈 수 있는 친구 연산자 점 이용을 해서 S1이 갖고 있는 네임이라고 하는 곳에 접근을 하겠다. 기억나시죠? 자, 만약 age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 S1이 갖고 있는 age라고 하는 그 변수에 접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스트럭트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하며 그 친구 여기서 밖에서 만들어진 거는 틀을 정의를 한 것이고 그 틀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는 메인 함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우리 짝꿍을 배치를 해주는 거. 자, 우리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학생이고 황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학생이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학생 구조체가 다른 학생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배운 게 뭐였어요?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나는 짝꿍이 누구인지 가리키는 그 주소도 하나 저장을 해놓고 싶다 이랬을 때 짝꿍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저장 가능하다라고 했나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거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완성되지 않았는데 걔를 또 만든다고? 무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짝꿍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이렇게
기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참조, 자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참조하는 그 가리키는 포인터로 넣을 수 있고, 자, 이 10번째 줄 얘는 뭐예요? 다른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화살표인 건 거죠. 즉, 내가 만약 홍길동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짝꿍이 누군지 가리킬 수 있는 주소가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거죠.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은 홍길동이 자기 짝꿍의 집 주소를 손에 쥐고 있었고, 홍길동이 손에 쥔 주소를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그 짝꿍 이름을 찾아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자기 참조 구조체까지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 그때 구조체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링크드 리스트, 상자들이 손을 잡고 줄을 서 있는 거였었죠. 그래서 상자들끼리 연결할 수 있어서 연결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었던 게 struct node라고 하는 친구 만들어서 얘는 데이터를 하나 갖고 있고 struct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친구를 가리키겠다라는 건 거예요. next. 자, 그래서 struct node 해가지고 n1, n2, n3 만들고, 자, n1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가 10, n1이 갖고 있는 n2가 갖고 있어요. n2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20, n3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그 변수에 30을 집어넣고, 내가 지금 n1, n2, n3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 n1에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와 next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얘도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와 next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얘도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와 next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각각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잊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라고 했었죠? 이 next라고 하는 공간에 이 주소를 연결시켜 주고, 요 n2의 주소. 자, 그리고 요 next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뭘 이어주겠다? n3에 대한 주소를 엮어주겠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얘가 마지막 노드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 얘 끝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널이라고 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 그대로 코드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n1이 갖고 있는 nex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2의 주소값을 집어넣어주고 n2의 next에다가는 n3의 주소, 마지막 n3의 next라고 하는 그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는 나 이제 더 이상 가리킬 거 없어, 끝이야 라는 의미로 너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비어있기 때문에 끝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었었죠. 아무것도 안 가리키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연결 리스트의 기본 구조다 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 테스트 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스택이라든지 큐라든지 트리 같은 자료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부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요 연결 리스트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정적 할당은 뭐였죠? 미리 상자를 만들어 두는 거. 우리가 요 뭐 스트럭트 이용해가지고 노드 1, 2, 3 이런 거 만들고, 뭐 아니면은 우리 int ar 뭐 요런 식으로 캐릭터 네임, 뭐 int age, int id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거 미리 다 선언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얼마나 내가 많은 공간을 사용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방식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정적 할당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캐릭터 네임 20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1바이트짜리 20개의 공간이 딱 만들어진다. 자, 근데 얘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점은 뭐였어요? 자, 내가 따로 메모리를 할당받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를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죠. 빠르기도 하고. 자, 대신 단점은 뭐였어요? 자, 20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막 우리나라에 이름이 갑자기 엄청 긴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래도 크기를 나중에 못 바꾼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유연성이 약간 부족하겠죠. 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뭐 들어드렸어요? 호텔방을 예약을 해놨는데 내가 3박 4일로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좋아가지고 4박 5일로 이제 묵고 싶어서 그 방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뭐였다?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를 했었죠. 자, 동적 할당은 뭐라고 했어요? 필요할 때 즉시 즉각 상자를 만드는 것이다. 왜?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올지 예상을 하는 경우보다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공간을 요청을 해서 쓰는 방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동적 할당이다. 자, 동적 할당에서는 이제 메모리를 빌려오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예요? 요 명령어였죠. 말록이라고 하는 친구. 자, 우리 메모리 allocate, 메모리를 할당해주겠다, 메모리를 빌려오겠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친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샵 include 하고서는 std library.h. 자, 표준 라이브러리 관련된 거, 여기에는 이제 우리 메모리 할당하는 거, 아니면은 반납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사용하고 싶으면은, 요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구나, 포함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아셔야 되고, 자, 얘 어떻게 사용을 했었다? 우리 메인 함수 안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었고요. 자, 말록 함수니까 이렇게 있고, 자,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이트 수만큼 기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4바이트짜리 공간 하나가 필요해요. 정수를 하나 담기 위해서. 그러면은 4 이렇게 하면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기죠. 자, 다만 우리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구를 한다?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size of 이렇게 해서 내가 정수 담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int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업만 이루어지면 결국엔 뭐예요?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4만큼 크기의 상자가 만들어지고 자, 근데 얘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값을 리턴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어떤 값을 리턴을 해주느냐? 얘가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주소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 직접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값을 초기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자의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행 중에 int 크기만큼의 상자를 만들고 그 포인터 P1이 그 상자의 주소를 가리키게 될 거야 라는 건 거죠. 내가 만약 이 만들어진 공간에 찾아가가지고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포인터 찾아가는 것처럼 P1이 갖고 있는 그 주소값 찾아간 다음에 그 값을 뭐 20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요 앞에다가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혹시 형식이 안 맞을까봐 이 형식에 맞춰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변환 작업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완벽해지겠죠. 안 해도 오류가 날 확률은 없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 친구하고 형을 맞춰주겠다. 주소값을 요걸로.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 다 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반납을 해주면 되죠. 자, 반납은 어떻게 했다? 프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프리 P1 이런 식으로 반납해 주시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메모리를 빌려오고 다 쓰면 돌려주는 방식이 동적 할당이구나 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것들이 자료 구조의 모든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